좋은 사람으로 살았는데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애쓸수록 이상하게 내 인생은 점점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중년이 되면 그 피곤함의 이유를 조금씩 알게 됩니다. 우리는 참 오랫동안 괜찮은 사람으로 살려고 애썼습니다. 직장에서는 싫은 소리를 들어도 참았습니다. 분위기를 망치기 싫어서 내가 조금 손해보는 쪽을 택하기도 했습니다. 친구가 부탁하면 내 사정이 좋지 않아도 들어줬습니다. 부모에게는 걱정시키지 않는 자식이고 싶었고, 배우자에게는 든든한 사람이 되고 싶었고, 자식에게는 부족함 없는 부모이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이런 말이 입에 붙습니다. 나는 괜찮아. 그냥 내가 하지 뭐. 별일 아니야. 그런데 정말 괜찮았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괜찮아서 참은 것이 아니라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참았던 순간도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십 년을 살다 보면 이상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정작 나는 내가 편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왜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지, 그리고 사람에게 차가워지지 않으면서도 나 자신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좋은 사람이 되어야 했을까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참 많이 들었습니다. 착해야지. 양보해야지. 어른 말씀 잘 들어야지. 괜히 사람하고 척지지 마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고 배려와 양보는 분명 필요합니다.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좋은 사람이 되는 것과 싫은 소리를 듣지 않는 것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절하기 어려워집니다. 누군가 부탁하면 싫어도 들어줍니다. 모임에 가기 싫어도 내가 안 가면 뭐라고 할까 싶어 나갑니다. 누군가 나를 오해하면 밤늦게까지 설명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서도 괜히 분위기 이상해지니까 하고 입을 다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는 별일 없이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아주 조금씩 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입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두고 우유부단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는 것을 싫어하고, 상대가 실망하는 모습을 보기 힘들어하고, 관계가 틀어지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번 한 번만. 그런데 그 한 번이 10번이 됩니다. 회사에서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일을 부탁합니다. 내일 또 밀려있지만 저 사람도 힘들겠지? 하고 받아줍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에게 부탁하면 해준다. 친절히, 당연함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사람도 나중에는 거절했을 때 서운해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10번 들어주고 한 번 거절했는데 그 한 번 때문에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계속 희생해야만 유지되는 관계라면 그 관계는 정말 좋은 관계일까요? 중년이 되면 모든 역할을 잘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40대와 50대가 유난히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해야 할 역할이 너무 많습니다. 직장에서는 아직 책임져야 할 일이 많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부모 역할이 기다립니다. 자식이 어리다면 교육과 진로가 걱정이고, 자식이 조금 컸다면 앞으로 살아갈 길이 걱정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내 부모님도 나이가 들어갑니다. 예전에는 내가 부모에게 기대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부모가 나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배우자가 있습니다. 친구도 있습니다. 형제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그중 가장 마지막 사람에게 제일 소홀합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부모에게 좋은 자식, 자식에게 좋은 부모, 회사에서 좋은 사람, 배우자에게 좋은 사람, 친구에게 좋은 사람, 그 모든 역할을 잘하려고 하다 보면 정작 나에게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년에는 한 가지를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역할을 완벽하게 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가족에게 잘하려다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화를 내기도 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는 마음에는
아이러니가 하나 있습니다. 밖에서는 그렇게 친절한 사람이 집에 돌아와서는 예민해질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하루 종일 참았습니다. 싫은 사람에게 웃었고 무리한 부탁도 들어줬고 기분 나쁜 말을 들어도 넘겼습니다. 그러고 집에 돌아왔는데 자식이 방을 어질러 놓았습니다. 배우자가 별것 아닌 말을 합니다. 그 순간 갑자기 화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가족이 더 미워서가 아닙니다. 밖에서 너무 많이 참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도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밖에서 그것을 다 써버리고 나면 정작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여유가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남에게 조금 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가족에게 더 좋은 사람이 되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부탁을 받아주지 않고 불필요한 모임 하나를 줄이고 쓸데없는 관계에 쓰는 마음을 아끼는 것? 그렇게 아낀 마음을 정말 중요한 사람에게 쓰는 것입니다. 친구가 많다고 좋은 인생은 아닙니다. 젊을 때는 사람이 많으면 좋았습니다. 주말마다 약속이 있었고 전화할 사람이 많았고 모임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내가 잘 살고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년이 되면 사람을 보는 기준이 조금 달라집니다. 재미있는 사람보다 편안한 사람이 좋아집니다. 나를 많이 칭찬하는 사람보다 내가 잘 됐을 때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좋습니다. 오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보다 아무 말 없이 있어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친구가 줄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서운했지만 이제는 꼭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계에도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람을 함부로 끊어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저 모든 관계를 같은 거리에서 유지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둘 사람은 가까이 두고 멀리서 잘 지내면 되는 사람은 멀리서 잘 지내면 됩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도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그걸 알게 되면 관계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까지 설득하지 마세요. 살다 보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게 참 불편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지? 그래서 더 잘해주기도 합니다. 괜히 말을 걸고 더 친절하게 대하고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알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이유 없이 맞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말투가 싫을 수도 있고 내 성격이 불편할 수도 있고 그 사람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내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굳이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무례하지 않았고 내가 해야 할 책임을 다했고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상처 주지 않았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그 사람의 몫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서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애초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이기적으로 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 눈치 보지 마. 싫으면 하지 마. 내 인생이 제일 중요해. 이런 말은 듣기에는 시원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선택 때문에 가족이 힘들어질 수도 있고 내가 맡은 책임을 내려놓으면 누군가 그 짐을 대신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품격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만 따라 살지 않습니다. 내 마음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존중합니다. 다만 예전과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기 위해 나 자신까지 희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절할 때도 예의를 지키고 멀어질 때도 굳이 상처 주지 않고 할 말은 하되 상대를 모욕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것이 중년 이후에 필요한 품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강한 사람은 밀어낼 수 있지만 단단한 사람은 밀어내지 않아도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에도 중독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은 단순히 착해서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정받고 싶습니다. 저 사람 참 괜찮아. 저 사람은 믿을만해. 역시 당신밖에 없어.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역할을 계속하게 됩니다. 힘들어도 괜찮은 척하고 못하겠어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도와주기 싫어도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만큼은 내가 필요한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위험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나와 진짜 내가 점점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쉬고 싶은데 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쉬면 누군가 실망할 것 같습니다. 싫다고 말하고 싶은데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거절하면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깨질 것 같습니다. 그 정도가 되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어쩌면 나를 가두는 감옥이 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중년 이후에는 사람보다 기준을 남겨야 합니다. 그래서 중년부터는 삶의 질문이 조금 달라졌으면 합니다. 예전에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를 먼저 물었다면 이제는 나는 이 선택을 하고 나서 마음이 편한가? 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부탁을 들어주면 내가 정말 기쁜가? 아니면 거절하지 못해서 하는 것인가? 이 모임에 가고 싶은가? 아니면 빠지면 욕먹을까봐 가는 것인가? 이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가? 아니면 오래됐다는 이유 하나로 붙잡고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해보면 생각보다 많은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꼭 거창하게 삶을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하기 싫은 약속 하나를 줄이고 피곤한 날에는 오늘은 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불편한 부탁에는 이번에는 어렵습니다 라고 말해보는 것. 그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서 조금씩 내 삶이 돌아옵니다. 결국 남겨야 하는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참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떠나고 어떤 사람은 남습니다. 직장에서 매일 보던 사람도 회사를 떠나면 멀어질 수 있습니다. 매주 만나던 친구도 어느 순간 연락이 뜸해질 수 있습니다. 자식도 언젠가는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부모님도 영원히 우리 곁에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장 오래 함께 살아야 하는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그 사람에게 가장 많은 것을 참으라고 합니다. 조금만 더 참자. 이번 한 번만.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그렇게 평생 나를 뒤로 미룹니다. 이제는 조금 달라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에게 실망을 주지 않기 위해 내가 매번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내가 나를 계속 싫어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이 달라졌다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좀 냉정해졌네.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냉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이제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과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모든 부탁을 들어줄 수 없다는 것, 모든 관계를 지킬 수 없다는 것,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인정한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친절하면 됩니다. 여전히 따뜻하면 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도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낌없이 마음을 주십시오. 다만 한 가지는 잊지 마십시오. 그 친절 속에 나 자신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내가 힘든 날에는 나도 쉬게 해주고 싫은 것은 싫다고 말해주고 누군가 나를 싫어하더라도 그 마음까지 바꾸려고 애쓰지 않는 것. 그렇게 살다 보면 사람은 조금 줄어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넓어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모든 사람의 기대를 들고 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니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것보다 내가 나를 싫어하지 않는 삶이 훨씬 중요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누군가에게 조금 불편한 사람이 되더라도 내 마음에는 편안한 사람으로 남으십시오. 좋은 사람이 되는 것과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중년 이후의 품격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좋은 평가를 받느냐가 아니라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도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거기에서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살아온 만큼 다르게 보이는 인생.